자,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며 물체의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더라. 요걸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속도 변화를 전기 센서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우리 많이 했었죠? 어떤 거였죠, 여러분? 그쵸. 가속도 센서. 그래서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저희가 락이 걸리는 이유가 속도를 갑자기 가변 딱 감속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딱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잡아당길 때는 안전벨트가 풀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갑자기 속도 변화, 그러니까 감속, 속도 변화를 확 주게 되면 여기서 감지를 하면 위험사항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차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쾅 사고 이어지겠죠. 그럴 때 뭐 한다? 벨트에서 딱 잡아줘야 돼. 락, 더 이상 풀리지 않게끔 딱 막아줘.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 센서라고 합니다. 모든 센서는 그 어떤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입력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감각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자극을 신경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의 역할과 동일하게 대치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센서다. 센서는 어떤 여러 다양한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답은 4번이었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두루두루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속도 센서가 만보기에도 있고요. 속도 변화를 통해서 걸음걸이를 체크하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벨트, 그죠? 그 다음에 에어백, 다 요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본과 치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전기 밥솥. 취사 눌렀다가 밥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얘가 본으로 짝깍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온 센서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이온, 액체의 어떤 화학물질의 자극을 이온값으로 감지해서 얘를 전기 신호로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온 센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얘기를 하자면 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 센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기체 상태의 자극물질을 화학값으로 받아들여서, 변화값으로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학 센서라고 합니다. 화학 센서는 바로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감각기관에서 뭐로 포함된다? 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화학 센서에 가스 센서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자, 볼게요. 광전 효과가 뭐냐면 어떤 금속의 어떤 반도체 셀입니다. 자, 여기에 빛을 주게 되니 여기에서 뭐다?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요거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주로 광전 효과는요, 반도체 칩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많이 보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런 반도체 칩을 이용하는 거 몇 번입니까? 태양 전지판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전지로 얘기를 하자면 태양 전지예요. 조력 발전은 뭡니까? 바닷물의 조차를 이용해서 발전, 전기를 얻어내는 거고요. 풍력 발전 또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패턴은 문제 잘 나와요. 무슨 발전인지.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날개를 돌리죠. 자, 그죠? 날개 돌려서 거기에서 패러데이 법칙 이용해서 결국은 전기를 뽑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력 발전은 뭐예요? 일반
화석 연료를 이용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용량 거의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최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우라늄을 깨트리는 거야. 깨트려서 핵분열을 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그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 효율이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뭐다? 이때 발생되는 이 방사능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싸고 해서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디든 다 이 방사성 폐기 물질을 다 거부해요, 사실은. 그죠? 콘크리트 싸고 벽돌에 싸고 이 지하 깊은 곳에 매장을 해도 우리나라 집안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균열과 지진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묻힌 게 그러면 새어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방 시험에 꼭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쫙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자, 그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의 공전 속도는 태양과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집니다. A에서 D 중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물었어요. 자, 이거 뭘 물어볼까요? 자, 보세요. 공전 속도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근일점이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진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과 타원 궤도 법칙을 다 어우러 놨어요. 1, 2 법칙을 다 어우러 놨죠? 자, 봅시다.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행성이 타원 궤도 운동을 합니다. 자, 제가 극단적인 타원 궤도를 그렸어요. 자, 태양에 가까운 지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근일점이 되겠어요. 태양에서 먼 데가 뭐가 되겠습니까? 원일점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간다면 실험에 의한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뽑아낸 겁니다. 얘가 이만큼 일정한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가더라. 여기는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요만큼밖에 안 가더라. 허허. 왜 그런가? 신기하다. 특이하다. 자, 봤더니 결국 뭐다? 태양에 그리는 궤적 면적과 이렇게 그려지는 면적이 어떠하더라? 일치하더라. 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구나. 아, 결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만큼 뭐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많이 돌아야 되고, 즉 공전 속도가 빨라야 되고, 멀리 있는 녀석은 어때요? 워낙 머니까 면적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금만 가도 되더라. 이 말은 공전 속도가 느려지더라. 알겠지요? 자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바로 뭐다? 근일점일 때를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하셔야 합니다. 케플러 법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법칙 타원 궤도,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 조화의 법칙 기억하시죠?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태양 주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 그냥 많이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궤도 반지름의 3승이더라 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갈게요. 자,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요 녀석의 가속도가 얼마냐? 자,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에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정리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F 이꼴 MA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 너무 많이 풀어서 우리는 너무 쉽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번 그래프를 내서 한번 어려운 것처럼 해볼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 볼게요. 결론은 여기서 필요한 요소 뽑아냅시다.
이물체 질량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이래요. 2kg. 여러분들에게 단위 고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질량 2kg입니다. 작용되는 힘이 얼마였다? 힘이 없죠?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4라고. 시간이 주어진다. 계속 힘을 일정하게 4N을 줬다 이 말이야. 힘이 얼마라고요? 4N이다. 과연 질량 2kg에 4N 힘을 주었을 때 이물체는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느냐? 단 모든 저항과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4N이 그대로 R자 힘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그렇지요. 2.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단위 묻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자가 뭐냐? 신소재 파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켰다. 와우. P형 반도체가 뭐였죠?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 물질, 순수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다?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서희, 너희. 체외곽 전자 4개 있어요. 얘가 안전해지려면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한다? 순수 반도체는 어떤 자극을 줘서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도핑을 해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요. 자, 현재 4개인데요. 의도적으로 5개짜리를 넣어줘. 맞나요? 인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게 5개짜리 넣어주게 되면 다 쌍을 이룬데 하나가 남게 돼. 요 하나가 갈 길이 없어서 배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뭐다?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했어요. N형 반도체. 바로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4개에다가 나 8개가 되면 4개면 딱 좋은데 얍삽하게 몇 개만 넣어준다? 3개짜리를 딱 넣어줘. 주변에 그런 가루를 넣어줘요. 그러면 땅따랑땅 붙어. 이 하나 남아. 이게 어때요? 하나만 있으면 채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것들이 얘를 메워줘요. 주변에가 얘를 메워주니까 여기는 비었네? 그럼 그 빈 거를 또 주변 것들이 메워줘. 계속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요런 구멍, 보이지 않는 이 구멍,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유입이 돼. 요 구멍을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양공을 일으켜서 해주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불순물 반도체인 P형과 그 다음에 어떤 형? N형 반도체 요 2개를 접합시킨 소자래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더라. 자, 뭡니까? 다이오드죠. 엄밀하게 빛을 낸다고 했으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지난번 문제는 반도체가 나왔어. 이번엔 그 반도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접합식 다이오드 딱 정리해드렸죠? 딱 나왔어요. 맞나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도체가 있어. 부도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련체예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 전혀 흐르지 않는 것들이 부도체. 뭐 있어요? 고무? 나무?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성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 자성체입니다. 자석도 아닌 것이 자기의 어떤 성질을 가진 물체. 알겠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 초전도체 뭡니까? 온도를 어느 정도 이하로 탁 만들어 버리니까 저항이 0으로 딱 떨어지더라는 거야. 저항이 0이 돼서 전류를 최대치로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신소재 파트에서 이런 반도체 이용한 이런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트랜지스터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쓰임새까지만 알면 돼. 증폭하는 그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반도체류, 그 다음에 초전도체, 뭐 나노물질, 고분자, 거기서 문제 나온다 했죠.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